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아요? 리비아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예요. 테슬라를 앞으로는 뭐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아직은 몰라. 리비아는 뭘 만든다? 픽업 트럭을 만들어요. 어찌됐든 하루에 4대밖에 못 뽑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기차를 실제로 생산하는 회사조차 별로 없어. 없어. 우리 포드는 호구인가 봐. 숫자가 찍혀 나온다는 거에 대한 안도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자 이제 현업에서 취재를 하고 계신 여러분께 투자와 경제 생활에 필요한 이야기들 많이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제2의 테슬라다 이렇게 불리는 업체가 요새 두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네. 계속 있어 왔는데 리비안하고 루시드. 그다음에 또 루시드. 네네. 네, 리을로 시작하는 두 회사가 있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죠. 네네. 네, 뭐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 헷갈릴 리가 없지만 루시드와 리비안과 루시드 두 회사가 있는데 그 기사를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는 주자를 넘겨주고 또 차세대 대세는 또 이제 리비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된 것처럼 기사를 쓰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리비안 약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주 좋은 기사 나왔었군요. 굉장히 금시초문이신 것 같은데. 못 봤는데 그 기사까지는. 그렇군요. 그 좋은 기사 나왔다니. 참고로 오늘 제가 어떤 스타일의 얘기를 할지를 이따가 한번 광수랑 싸우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리비안은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아요? 리비안은 아무것도 없는 회사예요.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리비안이 뭘 만드는지에 따라서 주목을 왜 받는지 알 수 있어요. 어허. 리비안 현재까지 매출이 0입니다. 매출이 0이에요. 11월 10일 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됐죠. 11월 10일 날 상장을 미국에 한 회사고요. 당시에 조달 금액이 14조 원 정도, 14조 6천억 정도 조달을 했고, 근데 이게 2014년 이후에 기업 공개 IPO로는 거의 최대 규모. IPO로 자금 조달한 네, 규모로는 최대 최대 규모고 규모다. 기업 가치를 70조 원 정도 평가받았다. 야, 오케이.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전기차 업계 유망주고 테슬라를 앞으로는 뭐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아직은 몰라. 근데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100가 넘어갔어요. 참고로 이 상장 가격 공모 가격이라 그러죠. 네네. 주가가 $78였는데 하루 이틀 만에 $140, $170 찍었습니다. 야. 언제 샀습니까? $100 위에서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네, 나는데. 주가가 $100가 순식간에 네. 넘어가면서 50% 이상 바로 그냥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78에 11월에 상장하고 이제 한 달쯤 넘어가면서 $100 언저리에서 계속 놀고 있는 리비안에 대한 평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날 올랐습니다. 요거가 좀 주목할 만한데 모건 스탠리 보시면은 비중 확대 리비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갖고 있어라 이런 네네. 얘기를 하고요. $147 현재 뭐 $100 언저리, $11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등락폭이 많기 때문에 뭐 이게 어느 정도 된다 저희가 날짜를 박을 수는 없습니다만 $147 목표가 네. 설정을 했고 테슬라에 대해 대항할 더 원이다. 리비안이 더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 웨드부시라는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석 애널리스트가 아이브스라고 있는데 이 양반이 $130 아웃퍼폼할 것이다.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RBC라는 캐피탈이 또 있죠. 네네. 증권사인데 여기가 상당히 좋게 줬어요. 지금보다 훨씬 50% 이상 올라간 $165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연매출이 성장률이 50% 매년 50%씩 오를 것이다. 네. 엄청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내놓은 게 이렇게 없는 회사가 너무 고평가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뭐 증권사들 큰 회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리비안은 뭘 만든다? 픽업 트럭을 만들어요. 미국식 픽업 트럭 있잖아요. 우리나라 포터 같은 거 말고 그 쌍용차에서 옛날에 지금 만든 넥스턴 것 스포츠 같아요. 네, 약간 그런 그렇게 생긴 것들이죠. 것들 뒤에는 짐이고 앞에는 승용 공간인 네. 이게 미국에서는 1년에 뭐 100대가 팔린다고 치면 60대 이상이 픽업 트럭이 팔려요. 전기차는 그런데 픽업 트럭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리비안이 만들었는데 너무 멋있어. 너무 뭐 기능도 좋고 멀리 갈 수 있고 뭐 이런
많은 것들 내놓고 선제적으로 전기 픽업 트럭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 네. 이렇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마존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이 10만 대를 먼저 주문을 한 상태예요. 주문을 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10만 대 가량의 매출을 깔고 간다. 그거가 이 사람들의 아마존이 투자한 회사, 아마존이 또 8천억 원 정도 애초에 개발 자금들을 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라는 선에서 이렇게 평가가 고평가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중립, 뉴트럴 냈고요. 너무 고평가됐다. 94달러면 적당하다. 그리고 JP 모건이 104달러, 역시 뉴트럴. 호재 대비 밸류에이션이 과하다. 이미 투자된 것들이 가격에 킹 반영됐다. 네네. 그 유명한 킹 반영이 돼 있다. 킹 받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지금 킹 반영이 돼 있느냐, 선 반영이 돼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다른 회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이냐, 매년 50%씩 올라갈 것이냐,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를 좀 보면서 증권사가 어디가 좀 맞을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죠. 앞서서 제가 리비안 얘기를 해드리면서 픽업 트럭 얘기를 했잖아요. 이 픽업 트럭을 최초로 만들고자 이제 설립한 시기가 2009년입니다. MIT 공과대학 엔지니어 출신의 RJ 스케린지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어요. 아버지도 참고로 자동차 엔지니어고요. 정말 자동차를 고치고 복원하는데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자동차 차고에서 이 부품과 함께 커온 성덕입니다. 차덕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를 차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투자를 받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처음에 만들었던 회사가 이름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이제 리비안까지 오게 된 거죠. 일리노이 공장 2017년에 미쓰비시의 공장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이쯤 때부터 아마존의 뭐 8천억 원 투자라든지, 그때 당시 포드도 5%의 지분 투자, 지금은 빠졌습니다만 포드도 투자를 했고요. 2017년 이어서 2018년 LA 모터쇼에서 R1T, R1S라는 픽업 트럭하고 SUV 굉장히 멋지게 생긴 두 모델을 공개하면서 이 전기 픽업이 정말 가능하구나. 그리고 디자인이 여태까지 봤던 픽업 트럭하고 완전 달라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18년에 모터쇼에 나왔죠. 20년도에 작년에 출시 예정이었는데 밀리게 됐죠. 그리고 한 번 더 밀려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것이다 라면서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지난 9월에 R1T 픽업 트럭은 생산 출고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한 달에 100대를 넘길까 말까요? 출고된 물량이요? 한 달에 100대. 그 9월에 12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달이고 10월에 180대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인데 하루에 5대, 6대를 만들기가 어렵다. 하루에 10대를 못 만든다. 이 뜻은 양산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선 주문량이 5만 대다. 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에 10대도 못 만드는데 선 주문량이 5만 대면 어떻습니까? 5,000일이 걸려요. 5,000일이 뭐야? 한 8,000일 걸릴 거야. 네, 지금 산수가 잘 안 되는데. 10월 기준으로 선 주문량이 55,000대래요. 이게 이제 상장할 때 뉴욕 증권거래소 SEC에다가 기업을 공개를 할 때 서류 파일링을 하는데 거기에 첨부된 파일 중 내용 중 하나인데 55,000대가 예약이 됐는데 하루에 이 6대 만들면 55,000대 언제 만들어? 5,000일. 9,000일 걸려요. 9,000일이면 30년이야. 마법사 됐어요, 마법사. 30년 내 나이 몇 살이야? 그러니까요. 물론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뭐 그렇진 않겠지만. 하지만 굉장히 지금 느린 양산 능력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 캐파가 확실하지 않다. 거기다가 아마존과
함께 투자를 거침없이 했었던 포드 자동차. 네. 네네. 포드가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픽업 트럭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F150이라고. 네네. 감안해서 5만 불밖에 안 해. 그러니까 소나타보다 조금 비싼데 정말 큼직하고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어. 레저부터 뭐 승용차로 써도 되고 애들 학교 데려다 주는 데도 써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애들 그렇죠. 학교 정말 미국적으로 그래서 생겼네요. 그런 거에 이제 합작을 노리고 포드가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죠. 그러면서 포드는 주가가 올랐고 네. 리비아는 주가가 내렸죠. 와장창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증권사들 리포트는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정말로 이 포드, 참고로 포드도 F150 라이트닝이라고 네. 전기차를 또 만들어요. 그러네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픽업 트럭을 전기차로 만드는데 그게 이제 또 나오는데 리비안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 경쟁자잖아. 네네. 그러면은 리비안이 정말 이 픽업 트럭 시장에서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좋게 보고 있어요. 리비안에 대해서. 예. 좋게 보고 있고. 주주라 그랬죠? 예. 주주기도 하지만 근데 좋게 봐야겠네. 그 유의미한 그런 그렇죠. 이게 용돈벌이 수준인데 그 리비안에 그 용돈이라도 넣은 이유는 이게 사실 테슬라랑 똑같이 생각했어요. 사실 테슬라도 초반에는 굉장히 사기꾼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기꾼이 아니었고 지금도 가끔 그래요. 예, 어차피 워낙 초기고 사실 이제 뭔가 실적을 따져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뭔가 이제 약간 뭔가 구시대적인 그런 투자 방법에 사실 실적을 볼 필요가 없고 지금 올라타야 된다. 지금 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스캠 약간 냄새 났는데 네. 우리 광수 기자 얘기 들으니까 훅 넘어가시죠. 오늘 주주가 그렇다잖아. 그러니까요. 오늘 예. 11시 반에 담으십시오. 이제 손가락 좀 찍어서 먹어보기라도 할게요. 예. 예. 저는 사실 중립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네네. 물론 참고로 테슬라가 흑자 전환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네네. 10년 걸렸기 때문에 뭐 전기차 업체가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출고를 시작한 입장에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얘네가 뭐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없죠. 실제로 어찌됐든 하루에 4대밖에 못 뽑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기차를 실제로 생산하는 회사조차 별로 없어. 없어. 이 선두주자가 리비안 픽업으로 가는 음. 이쪽이기 때문에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경쟁 차량인 사이버 트럭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예약 대수 125만 대예요. 아, 테슬라에서도 트럭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이름 자체가 사이버 트럭이에요. 네네. 검색해 보시면 뭐 워낙에 다들 뭐 관심 있으실 텐데 정말 무식하게 생겼죠. 색깔도 하나밖에 없는 야. 그 컨셉과 실차가 동일하게 생긴 우주에서 온 것 같은 차가 우와. 있는데 저거군요. 네. 125만 125만 대가 예약된 상태예요. 네네. 아까 제정신이에요 이거? 리비안이 몇 대라 그랬죠? 예약이 55,000대? 55,000대. 네네. 와. 네. 어마어마하네. 20배거든요. 네네. 20배인 상황에서 테슬라는 이미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음. 개발이 상당히 진척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으로 연기되긴 했으나 그러면 어떻게 돼? 리비안의 R1T랑 동시점에 출고될 가능성이 높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짱을 뜨게 되는데 네네. 그러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이 리비안의 R1T가 어느 쪽에 승산이 더 있느냐. 테슬라가 지금 생산량이 캐파가 분기별로 25만 대급이에요. 사실상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년에. 내년에 독일 베를린이랑 미국 텍사스 공장이 이제 새로 가동이 되면서 추가 생산이 각각 40만 대. 그러니까 토탈 지금 봤을 때는 한 150만 대에서 180만 대까지 1년에 뽑아낼 수 있고 거기에는 모델 3, Y, X, S, 사이버 트럭 그리고 이제 세마이라 그러죠. 세미라 그래서 트레일러를 끄는 세미 트럭이라고 트레일러를 끄는 전기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그 앞머리 트레일러 머리 그것도 이제 생산하게 되는데 리비안의 R1T보다 적재량 2배예요. F150하고 그 GM의 실버라도
보다 50% 이상 적재량이 높습니다. 네. 근데 가격이 4에서 7만 불이에요. 어허. 아까 그 리비안 R1T가 7만 불짜리거든요. 네네. 근데 사이버트럭은 최대 트림이 7만 불짜리 수준에서 스타트예요. 4에서 5만 불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세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4680이라고. 지금 테슬라를 까보면 일반 배터리 같은데 이렇게 2170이라 그래요. 네네. 지름이 21mm, 70mm 이렇게 된 게 원통형 배터리가 있는데 4680. 그러니까 조그만 배터리에서 두꺼운 걸로 가는데 이게 용량이 5배고 출력은 6배, 주행거리를 20에서 30%그 사이로 상승시켜줄 차세대 배터리를 테슬라 만든단 말이죠. 네네. 이럴 경우에 과연 리비안이 참고로 삼성 SDI 배터리를 리비안이 채택을 했는데 네네. 현재 일반 그 셀 배터리로 쓰는 리비안이 과연 이 사이버트럭과 비교를 했을 때는 승산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애매하다. 그래서 특이할 만한 포인트는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10만 대 매출이 보장되긴 했는데 네. 이 10만 대는 아까 테슬라가 몇 대 만든다고요? 뭐 100만 대요? 100만 대? 125만 1년에? 네, 테슬라는 지금 분기별 25만 대. 아마존이 10만 대 예약했다고 좋아했지만 테슬라는 개인이 12만 대를 주문한 상태예요. 125만 대를 주문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예약된 것들이 희희낙낙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리비안을 봤는데 리비안이 이제 트럭 회사, 네. SUV도 만들고, 그럼 이제 승용차 회사가 또 하나 있어요. 어디죠? 루시드죠. 루시드도 이제 검색해 보면 그놈의 제2의 테슬라 이거 많이 나와요. 네. 루시드는 승용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승용차 만들고 럭셔리 카테고리에서의 전기차 S클래스를 만든다. 네. 1억 가는 고급 전기차를 만든다. 이런 컨셉의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출고가 막 되고 있는데 실제로 봐도 굉장히 비싸 보인다. 고급스럽게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다. 어허. 그리고 마중에는 이제 그 고급감을 가지고 SUV까지 가겠다. 그래비티라는 이름이죠. 네네. 루시드 그래비티. 요걸 준비 중인데 일단은 CEO를 좀 볼게요. 아까 RJ 스칼인지 네. 네. 이제 리비안의 CEO가 이제 차덕이었다면 이 사람은 정통적인 내연기관 출신 사장이에요. 영국 사람이고 제규어랑 로터스에서 엔지니어를 일을 하던 분이고, 참고로 그 여기서 어떻게 연관되냐면 로터스가 테슬라의 첫 자동차였던 로드스터, 테슬라의 첫 번째 전기차인 로드스터 네네. 1세대가 아. 로터스의 차대를 기반으로 개발이 됐어요. 이때 링크가 돼서 이제 테슬라로 넘어오신 분이고, 회사가 만들어진 지는 조금 됐어요. 2007년에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전기차 배터리 회사, 그리고 파워트레인, 네네. 우리 현대 EGMP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파워트레인 만드는 회사로 출발을 했다가 이제 피터 롤린스 같은 테슬라의 경험 있는 사람, 네네. 이런 사람들이 막 합류하면서 루시드를 아예 완성차 회사를 만들자 해서 시작이 된 거고, 일단은 이 회사가 배터리 개발사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 덕분에 이 배터리 관련된 주행거리 관련된 충전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야. 럭셔리하는 것도 럭셔리한데 일단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충전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원래 전기차 핵심 배터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세팅을 잘 하고 그거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800km 이상 간다. 한 번 충전하고 나서. 네, 800km 이상 간다. 네. 800km면은 뭐 충분하네요. 참고로 지금 테슬라 모델 Y 네. 제 차 같은 경우는 한 510km 510km. 완충을 하면. 완충하네. 네네. 그런데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는 이 참고로 이 800을 가게 만들겠다는 거는 미국 기준이죠. EPA 기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오면 보통 한 100km 이상 빠져요. 기준이 좀 측정 방법이 달라서.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많이 가는 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900V 시스템을 충전한다. 900V. 네.
아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고전압으로 꽂아 넣는다. 아 빨리 수 있다. 충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빨리 충전할 수 있다. 아 900V 시스템을 참고로 테슬라가 400V 시스템, 뭐, 네네. 현대 기아차, 포르쉐가 800V 시스템인데 그것보다 고전압으로 꽂아 넣기 때문에 20분 충전에 300마일. 이게 궁금했어. 20분 충전에 300마일이요? 300마일이면은 이제 한 450km 가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가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루시드를 떠올릴 때는 사실 이 럭셔리한 외관보다는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이제 10월, 11월부터 실제로 이제 조금씩 출고를 시작했거든요. 지난달부터. 네. 네. 유튜브 찾아보시면 네. 실제 받은 사람이 30분 충전했는데 500km 이상 간다. 네. 영상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충전도 빠르면서 오래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이 회사도 미국의 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11월 16일 날 네. $55를 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리비안이 11월 10일 날 상장을 했다 그랬는데 역시 한 일주일 뒤에 그때가 이제 전기차가 한창 그러니까 같이 전기차주가 묶였겠구나. 막 올라갈 때 네네. 난리 났을 때. 포드 시총을 넘었습니다. 어허. 우리 포드는 호구인가 봐. 뭐만 하면 포드 시총을 넘었대. 네. 현대 시총 넘었다 이런 기사 없어요. 뭐만 하면 포드 GM 시총을 넘었대. 그래서 약 9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평가받았고 물론 지금 빠졌으니까 쭉 내려왔겠고 참고로 테슬라 시총이 1조 원입니다. 네.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1조 달러. 달러. 야. 1조 원이면은 뭐 어우. 큰 돈이지. 1조 달러죠 당연히. 그래서 2위 오유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까 리비안 됐다 그랬죠. 리비안. 그리고 그 뒤가 루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회사 이제 막 한 대씩 두 대씩 인도하기 시작한 회사. 그 인도한 것도 뭐 예약한 사람도 예약하지만 대부분이 직원이 테스트용으로 가져가는 회사. 네네. 인데 시가총액 10위에 이런 회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지금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빠져서 지금 시총이 한 80조 원 되는 것 같고 네. 리비안이 시총이 지금 116조 원이네요. 네.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그러니까 리비안이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시총보다 더 비싼 더 그렇게 좋은 거죠. 2000에서 열심히 반도체를 만들어도 우리 지금 2등 기업인데. 만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시총이 더 그러네요. 높다. 리비안 국내에서 오면 삼성전자 뒤를 이어서 2등 기업이 될 수 있는. 와,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대단하네요. 미국 진짜. 시장이 특히 나스닥이라든지 이 IT 업계가 빅테크 쪽은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후하지만 아까도 그랬지만 저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만 아, 냄새 나나요? 냄새는 아니에요. 차는 나왔으니까. 근데 이 회사들이 테슬라를 넘거나 테슬라에 필적하거나 하다못해 뭐 아이오닉 5만큼의 상품성을 가진 차가 되느냐? 아이오닉 5 예쁘게 잘 나왔던데. 예쁘던데. 네. 그거 아니잖아. 아무리 소재가 좋고 뭐 자율주행이 어쩌고 1억 5천짜리고 2억인데 뭐 몇 명이 예약을 했는데 근데 안 나오잖아 차가 없으니까. 그것도 한참 만들다가 뭐가 반도체가 부족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애초에 안 나오잖아. 그럼 이게 사람들이 예전에 수소트럭 스캠 사건이었던 니콜라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스캠은 아니죠. 있긴 있어요 아직도. 아무튼 이 회사도 11월에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올랐는데 지난 7월에 우회 상장으로 나스닥에 들어간 회사입니다. 네네. 나스닥에 어떻게 올라갔냐면 CCIV라는 처칠 캐피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회사가 있어요. 네네. 여기가 이제 스펙이라 그러죠. 네네. 상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 같은. 페이퍼 컴퍼니 같은 우회 상장사인데 이걸 통해서 합병을 해서 7월 말에 올라갔는데 이걸 올라갈 때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12월 초에 루시드가 증권위원회로부터 소환 조사를 좀 통보를 받았고요. 왜냐면 니네가 상장을 할 때, 합병 상장을 할 때 써놓은 내용이 말이 안 된다. 이제 블랭크다. 사실상 없는 거다. 써놓지도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고 앞서서 문제가 됐던
아까 말했던 니콜라 같은 사례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창업자가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증권 당국이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비안보다는 루시드를 조금 더 낫지 않냐라고 보는 이유가 실체가 있어요. 아까 아마존이 8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10만 대를 선주문을 한 리비안이 있었다라고 네네. 하면은 여기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1조 원을 부었습니다. 물론 사우디 국부 펀드는 돈에서 돈 찾는 데는 1등인 그런 어찌됐든 얘네가 1조 2천억 원 정도를 박았고 여기를 통해서 사우디에 공장을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하는 생산 기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을 발표하고 있고요. 손실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숫자가 찍혀 나온다는 거에 대한 안도감. 숫자가 안 나오는 회사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참고로 LG가 배터리를 또 공급해요. LG가요? 여기는 삼성이고 여기는 LG 화학이 그쵸. 엔솔이죠.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 그쵸. 아직 상상은 안 했지만 엔솔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어떻게 이제 좀 각축전을 벌이는지도 상당히 볼만할 것 같습니다. 리비안과 루시드에 연관된 국내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전장업체, 배터리 업체, 2차 그쵸, 전지 그쵸. 업체, 많죠. 소부장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